이곳은 국제상무성 푸티엔시장 1구 2층입니다. 오늘은 이유허브 대표님과 함께 시장 여러 곳을 돌면서 저희 상품도 공부하고 이유시장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유까지 와서 뵙네요. 네, 그러게요. 이유에서 보게 되니 반갑네요. 이번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이제 이유에 상주하시진 않죠? 네, 이제 이유에서 살진 않고요. 한 달에 한 번 왔다 갔다 합니다. 20년 넘게 중국에 살았더니 한국이 좋네요. 이번 이유 일정은 설. 여긴 중국이니까 춘절이죠. 춘절이 가까워지니까. 저 관련 업무 처리할 것도 있고 춘절 일정도 중국 직원들하고 상의도 할 겸 왔습니다. 거래처 관련 일이라고 하시면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한국의 저희 거래처들 설이 있는 달에는 재고 관리가 쉽지 않아 미리 준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가 있는 것들 정확하게 들어오는지 못 들어오는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못 들어오는 상품들 향후 계획 세우고 하는 일이 우선이고요. 다음으로는 중국 거래처들 춘절 되기 전에 얼굴 한 번 더 보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중국 직원들하고 춘절 계획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계획은 잘 세우셨나요? 네, 중국은 춘절 기간 동안 일 공식적인 휴일만 쉬면 좋은데 이곳 이유는 그렇지 않아서 며칠이나 휴가를 줄지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회사 일에 지장 없도록 해야 합니다. 원래 이곳 푸티엔 시장도 음력 12월 27일부터 휴가를 시작해서 대부분 음력 1월 10일 정도 되면 상점을 다시 여는데요. 예전에는 나오라고 해도 음력 1월 15일 대보름까지 쉬고 그 이후에 출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을 겪고 여러 가지 사업 환경들이 바뀌어서 이곳 국제상무성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냥 예전처럼 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희 회사는 예전하고 같게 마지막 물건 선적하고 2월 3일 토요일까지는 선적이 된다고 하니까 선적하고 그 다음날부터 휴가 일정 들어갈 생각입니다. 출근은 유동적이긴 해요. 원래는 2월 22일 날 출근하라고 말은 했는데 음력 1월 15일이 양력 2월 24일이어서 그때까지는 일이 안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꼭 물건 급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18일까지는 공식적 휴가이고 그 후는 자택근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전화라도 제대로 받으니까요. 그러고 나면 전체 직원들 다 사무실에서 보는 거는 2월 26일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나 지금이나 오래 쉬는 건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1688이나 다른 한국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사이트들이 대부분 중국 공식 휴일만 쉬고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유시장도 그렇고 향후에는 중국 춘절에 관한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달력대로만 쉬었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향후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오늘 무슨 상품을 중점적으로 보시려고 하세요? 네, 저는 여행 관련 용품들을 이번 일정에서 많이 보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거래하시던 그 업체 아직도 거래하시나 봐요? 팬데믹 때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요. 지금은 다시 회복 중이세요. 3년 동안 왕래가 없어서 원래 잘 되던 사업이던 대면 관련 사업은 많이 안 좋아지고 온라인이나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좋아졌죠.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예전에 생활용품 도매나 판촉 등을 하시던 분들이 물량이 많았는데 요즘 보면 저희 거래처도 온라인 쪽에 유통이나 그쪽 관계되신 분들이 사업이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었나 봐요. 그럼 대표님은 방금 이야기하신 쪽의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준비할 건 크게 없고요. 예전부터 하던 이유허브 사이트 열심히 의뢰오면 대답해드리고요. 온라인 판매 쪽에 모임이 몇 군데 있어 열심히 참석하고 흐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참 대표님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2023년에 이유 자주 방문하셨죠? 이유 시장의 예전과 현재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유 시장에 오면 항상 가슴이 벅찼어요. 내가 이렇게 큰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사업에 대한 동기부여도 많이 되었고요. 예전에 이곳에 상주할 때는 조금 마음 복잡한 일이 있으면 항상 시장 꼭대기 쪽에 올라가서 시장 풍경을 본다든지
아니면 시장 사람들의 분주함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이웃 시장이 예전보다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좀 준 것 같네요. 하기사 저도 이곳에 상주하다 이제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긴 하네요. 그래도 예전의 분주함은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도 이웃 시장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 많은 상품들, 이 많은 점포들이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이유밖에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하고 연구하며 이 시장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은 이웃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자다 보니 사업을 할 때도 디테일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디테일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디테일적인 것이 무슨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이유가 그동안 많이 발전하고 상품도 잘 만들지만 그게 꼭 한국에 맞는 상품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적인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 저는 그게 한국으로 무역을 하는 사람이 이유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무슨 작업들이 필요할까요? 한국적인 상품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게 무슨 거창한 작업은 아닙니다. 3D 프린터로 시제품을 만들어 금형을 만들거나 해서 제품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만이 나만의 상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들도 조금만 변형을 하면 쉽게 나만의 상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일을 했고 그런 상품들이 많네요. 그쵸. 이웃 시장에는 상품들이 많다 보니 그렇게 응용을 할 수 있는 상품이 많아요. 그럼 그런 상품들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건 저만의 비밀인데 몇 가지 간단한 것과 성공해서 잘 나가고 있는 상품을 말씀드려 볼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런 걸 공유해 주시다니. 먼저 누구나 생각하는 거죠. 제품은 좋은데 상품 포장에 문제가 있어 상품화 시키기 어려운 상품들은 정말 많아요. 그런 상품을 찾아 거래업체에 제안도 하고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며 세상에는 원래 있었지만 한국에 팔릴 만한 상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죠. 그 첫 번째 여정은 포장 디자인에 있습니다. 포장 디자인을 조금만 바꾸어도 상품의 느낌이 확 바뀌거든요. 전체적인 포장 디자인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간단한 택 작업만으로도 상품이 다르게 보이죠. 기타 등등 포장은 예술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작업을 정말 좋아하고 즐기면서 합니다. 그렇죠. 포장 작업은 예술의 영역이죠. 간단한 포장 변화만으로도 대박 상품이 나오니까요. 그럼 다음으로 직접적인 상품에 대한 말씀도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꾸준히 진행하는 몇 가지 상품 중에 특허 등록되어 있어서 카피할 수 없는 상품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한국의 요거트 중에 그릭 요거트라고 아시나요? 요즘 아침 일찍 배송으로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희 쪽에 그거에 대한 용기 부분에 의뢰가 오셨어요. 그런데 의뢰하신 분이 요거트만 생산했지 용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이 원하는 용기 스타일의 상품을 생산해서 인쇄까지 예쁘게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용기면 식약처 검사 관련 내용도 있었을 텐데 쉽지가 않았겠네요. 물론 그 부분까지 저희가 다 안내해드리고 아무 문제 없이 수입 통관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없던 상품까지 해주시네요. 수입하시면서 어려운 것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특이한 상품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거래처 중에 대형 옷 기타 소품들을 주로 수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를 들면 반바지, 티셔츠, 장갑, 모자 등 약간 덩치가 큰 분들이 입고 신고 하는 것들을 위주로 하죠. 이런 상품들은 거래처에 의뢰가 들어오면 각 분야에 맞게 공장을 섭외해서 샘플 작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국에 샘플이 몇 번은 왔다 갔다 해야 컨펌이 나죠. 그래도 덩치가 크신 분들도 맞는 게 있으면 패션에 관심들이 많으신가 봐요. 계절별 시기별로 새로운 상품 개발도 많이 하고 샘플 작업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경 쓰이는 작업들이 많아요. 크기가 커지다 보니 원래 사이즈에 없어서 패턴을 다시 하거나 공장에서 수공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수가 많은데
그 실수를 최소화하고 작업을 정확하게 시키는 것이 저희 임무죠.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이후 시장과 한국 사업 연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이 정답은 아니지만 2023년은 워밍업의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과 단절된 시간을 겪으면서 다시 신발끈을 묶는 시간이었죠. 이제 춘절이 지나고 본격적인 2024년이 시작되면 진정한 게임이 시작될 겁니다. 그동안 잘 준비하신 분들은 이 게임의 승자가 되실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곳 푸티엔 시장도 팬데믹 때와는 다른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분명 잘 대처하리라 생각되고 저도 그 변화의 물결에 동승해서 사업을 진행해야겠죠. 저희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와 관련이 있으신 거래처 대표님들께도 이곳의 변화를 최일선에서 알려드리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겁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다리가 너무 피곤하네요. 시장도 문 닫을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저녁 식사하러 가시죠. 오늘은 저희 동생네 부부랑 같이 식사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가시죠. Baby shark, baby shark, baby shark. Mommy shark, mommy shark, mommy shark, mommy shark. Daddy shark, daddy shark, daddy shark, daddy shark.